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8월, 사실상 이제 하반기가 되겠죠. 올 2021년 하반기에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1, 2, 3, 4, 5, 6 하면 이제 2분기가 지나가게 되고, 7, 8, 9 하게 되면 이제 3분기가 지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사이, 사실상 이제 좀 여름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제 좀 가을 시즌이 찾아오려고 하는 시기, 초입에 이제 투자해보기 좋을 만한, 사실상 이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추세를 크게 전환시키거나, 혹은 이제 기업의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는 완전 다른 양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들이,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업이 뭔가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기업들이 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입추라고 하게 되면 벼자라는 소리에 이제 개가 짖는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추수가 빨리빨리,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과실들을 얻어갈 수 있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부터 연말이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중에 절반을 좀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서 기업이 뭔가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든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도모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추려왔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EM텍, 드림텍, 유니캐스트, 캠트로닉스, DMS, 민엔지, KC, KC텍, 한솔재지, 총 이제 9개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한 개 기업을 더 추가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한 개 기업을 좀 추가를 할까 말까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면은 좀 높아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이제 히든 한 종목까지도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떤 기업들을 내가 눈여겨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한번 발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도약을 도모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저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좀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연말에 상당히 이제 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종목이 더 있는데, 뭐 미리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우 DSP라는 기업입니다. 영우 DSP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총 딱 10개 기업이 됩니다. 사실 KC랑 KC텍을 다른 종목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엄연히 기업은 다르고 종목도 다르고 돈을 한 군데 투자하는 건 아니고 주가도 다르게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으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종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이 10개 기업은 사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굉장히 평소에 이제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EM텍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텍하고 유니캐스트도 조금 이제 붙어 있는데, 드림텍의 대주주가 유니캐스트입니다. 그리고 KC가 KC텍의 대주주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분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하시면 좀 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EM텍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EM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그 조립 컴퓨터 많이 이제 직접 부품들 따로따로 사가지고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컴퓨터 부품 제조사로 좀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EM텍이 정말 이제 이번에 놀라운 게, 컴퓨터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담배 사업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보청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청기 관련된 사업이나 특히나 이제 전자담배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요 기업을 이제 매매해가지고 가실 때는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EM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어플에다가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7월 20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현재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꽤 올라간 상황입니다. 7월 20일이면 뭐 대략적으로 이때거든요. 화요일. 이때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제 이때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수익이 이미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실 거예요. 고점 기준으로 21% 가까이 이미 상승이 나왔고요. EM텍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도 한 13% 이상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EM텍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역시나 실적입니다. 일단 EM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 랠리를 한번 보여줬어요. 한 14.69% 정도 올려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 구간에 저는 EM텍을 다시 한번 또 담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혹시라도 안 담으신 분들은 담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EM텍 같은 경우에 16년 이후로 보시게 되면 순이익이 가장 많이 나온 게 2018년도 237억인데 사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 16년 이후로 17년도에 잠깐 주춤한 걸 제외하고는 꾸준히 그래도 나름 성장을 하거나 유지를 좀 해주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성장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2천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나와봐야 2천억 후반대의 매출액 3천억을 아무리 노력해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드디어 매출액이 퀀텀 점프를 합니다. 4,200억 가량으로 이제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고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이 최대였어요. 사실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영업이익이 없다시피 한 수준 16, 17, 18년도도 영업이익이 좀 들쭉날쭉한 모습이었고 많이 나와봤자 2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가장 많이 나왔던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이 올해 예상이 되고요. 내년은 무려 여기에서 더 큰 성장, 내후년엔 더 큰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 이제 코로나 때의 이제 타격 이후에 사실상 올해부터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당연하겠지만 주가 역시도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신고가를 쓴다라고 해서 주가가 고점이라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고점을 돌파할 만한 명분이 있으면 오히려 신고가를 쓰는 기업들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EM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3,700억 초반대입니다. 근데 올해 영업 순이익만 보더라도 4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500억, 내후년에는 한 600억 언저리까지 한 570억까지도 이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솔직히 PER 10배만 준다 하더라도요. 충분히 시가총액 4천억이 훌쩍 넘어가야 되는 기업입니다. 4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한 4,500억까지도 가져야 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한 3만원까지도 무리 없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신고가를 쓰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을 어디까지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이 워낙에 탄탄하고 현재 올해 잡힐 실적만 해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의 성장세만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46%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부채 비율이 50%만 돼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상환해야 되는 대출이 좀 많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0% 정도면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PBR 수준은 저는 크게 보지는 않는데 PBR만 보더라도 현재 자본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현재 2021년 3월 자본 총계가 1946억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자본도 어느 정도 있고 부채 비율도 50%대이기 때문에 60%도 채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신고가를 쓰고 있는 현재 패턴에서 우리가 충분히 조금 달리는 말에 따라잡아도
현재 시가총액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겠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EM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피커라든지 이어셋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담배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TNG 전자담배 기기 그 릴 전자담배 아시죠? 요거를 이제 ODM 방식으로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릴 담배 사용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EM텍이 이제 이 릴 담배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하죠, 우리가. 요걸 이제 실제로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지금 현재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기존 사업 부분에서 조금 침체기를 겪었던 기업인데 전자담배로 완전히 이제 도약을 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뭐 전자담배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 파이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담배 가격 인상이 상당하잖아요. 지금 현재 관련형 전자담배가 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도 중단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완전히 금지까지는 아닌데 좀 중단 권고가 들어왔죠. 그래서 반사이익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EM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이제 드림텍이라는 기업입니다. 2번 기업에 있는 드림텍이라는 기업인데 이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아직 랠리가 강력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월봉상 차트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달성했던 고점 여기를 이제 저는 돌파하면서부터는 사실 안전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2019년도에 이제 11,000원 부근 대략 뭐 10,000원 언저리 부근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다가 딱 주가가 무너진 이후에 작년 코로나로 인한 이제 저점을 딛고 시세를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한 21,500원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금 조정이 나오죠. 거의 한 8,000원대까지 주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지금 반등 주는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현재 이 주가가 어려운 구간을 좀 넘어서 이 구간을 딱 보시게 되면 상장했을 때 가격 부근이거든요. 이 9,000원대 가격은 상장했을 때 캔들 요때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드림텍 같은 경우는 이때 구간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상장했을 때 주가 부분 아래로 떨어졌다가 슈팅을 한번 보여주고 지지 한번 받쳐준 다음에 재도약을 하는 전형적인 이제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드림텍입니다. 이제 딱 지지 라인 받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딱 이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 강한 저항대로 이제 자리 잡을 만한 곳이 바로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요 까만색 선 지금 새롭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돌파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월봉상으로 돌파를 해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7월 달에. 그래서 이번 8월부터는 이제 드림텍이 쭉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드림텍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딱 여기 이제 지지라인 N자형 파동에서 눌림목이 나온 이 구간에 지금 형성된 거 이게 바로 주봉상 120선입니다. 그래서 이 120선 지지를 받치고 올라가는 형국이고요. 사실상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딱 여기 구름대를 돌파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미 빨간색 선이 전환선이고 검정색 선이 기준선인데 지금 현재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 캔들상으로 빨간색 선, 검정색 선, 여기 골든 크로스 나온 구간 여기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이미 나왔고요. 구름대 돌파만 하면 이제 사실상 상방으로 굉장히 슈팅을 크게 날릴 수 있는데 이미 구름대 돌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대로 횡보만 해도 이제 구름대를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드림텍이 이제 또 구름대까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중순쯤에 이제 발생했던 이런 어마무시한 거래량을 동반한 추가적인 슈팅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13,000원 부근인데 저는 뭐 15,000원에서 16,000원 위로도 충분히 슈팅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뭐 차트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체인식 관련된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매출의 거의 대부분 약 80%가량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면은 이제 최근에 삼성 관련된 이슈가 큰 게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가지고 사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용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 관련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엄청난 일제 도약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2020년도에도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 기업이 무려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업이 지금 의료 전문 기업이 아닌데 의료기기 쪽에서도 이제 IT 산업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으로도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아이폰에 대적해서 폴더블 폰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생체인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앞으로 이제 또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메리트로 오고 있잖아요. 지문인식이라든지 안면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료 쪽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시가총액이 한 8,500억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이제 성장성을 딛고 가능성을 품고 올라갈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연간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순이익이 대략 한 250억에서 370억, 뭐 100억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5,500억, 6,800억, 6,000억, 5,600억, 그리고 작년에 역시나 이제 드디어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퀀텀 점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2020년도에 매출이 5,600억 수준에서 1조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퀀텀 점프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일단 매출 퀀텀 점프 외형 확장이 이루어지고 실속까지도 챙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올해부터요. 그래서 작년에 외형 성장으로 인한 슈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사실 진단키트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843억으로 어마무시한 퀀텀 점프를 보여줍니다. 2017년도, 18년도 영업이익 400억대가 최대였던 기업이 이제 800억대가 예상이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순이익은 지배주주 순이익 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0억, 그리고 내후년엔 1200억가량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2023년도에는 순이익 드디어 1000억을 넘어서는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사실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PER이 10배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올해 예상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림텍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 순이익 100억과 비교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고평가지만 이 성장세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더 도약을 할 수 있겠다. 작년 1분기 당기순이익 6억을 내던 기업이 올해는 1분기 무려 263억이라는 순이익을 이미 올해 1분기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2분기, 3분기 뭐 쭉쭉 이제 나올 건데 과연 주가가 여기서 멈출 것이냐? 저는 작년 정도의 어마무시한 거래량을 다시금 동반하면서 급등 랠리가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캔들 한 3개, 2-3개 정도면은 구름대 벗어나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림텍 슈팅이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이제 슈팅이 좀 임박했다. 거의 이제 툭 건들면 날아가는 차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동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인데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드림텍의 대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드림텍의 이제 주주를 보시게 되면 유니퀘스트가 지금 지분율 33.75%로 대주주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유니퀘스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드림텍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퀘스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취매할 수 있을 만한 찬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미리 나는 조금 오래 걸려도 상관없는데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고 싶다, 선취매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니퀘스트를 지금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니퀘스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TV방송에서도 한번 또 소개해드렸는데 언제였죠? 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렇다 할 만한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뭐 어제 오늘 장마 감할 때는 장 초반에 살짝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다지 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금 기준선 여기 저항대를 맞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봉상 이 기준선 검정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지금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 선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역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게다가 캔들도 지금 구름대 안에 갇혀 있고요. 주가가 지금 올라가기에 꽤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지 라인은 확고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과 성장 랠리를 기대해 봤을 때 현재 월봉상 기준선, 월목 기준선 10,000원에 지금 검은색 선이 위치해 있는데 이 아래로 지금 하방으로 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아래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2017년 말에서 18년 초에 증시 대세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고점이 10,000원 언저리였는데 지금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지난 고점을 지지라인으로 강력하게 받쳐줄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유니캐스트 시가총액이 3,200억 수준인 점을 감안해보면 실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저평가다. 올해만 순이익이 338억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 400억, 내후년 600억 가까이 예상이 됩니다. 내후년 순이익을 끌어온다라고 했을 때요. 600억이라면 PER 10배 수준만 우리가 멀티플을 준다 해도 시가총액이 6천억이 돼야 돼요. 그럼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너무나도 쌉니다. 이건 PER을 15배를 준 것도 아니고 10배밖에 안 줬는데도 그래요. 현재 부채 비율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60%가 채 안 되는 수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63%네요. 60% 초반인데 사실 이 정도면 이런 무서운 성장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니캐스트가 올해 연초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16,600원 고점 찍고 주가가 11,70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 낙폭이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이번에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차량용 반도체 쪽에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니캐스트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도 자율주행과 엮여 있는 만큼 그리고 자회사 AI매틱스가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 솔루션이랑 자율주행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자회사의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슈까지 결부되어 있고 반도체 회사로서 굉장히 앞으로 도약을 크게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 지금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나 LG전자 등의 대기업들의 지금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사실 성장성, 지금 기업의 실적 성장 예상 모든 게 차트, 시가총액 너무나도 매수하기 적합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올라가기엔 기술적으로 좀 애매한 자리에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술적으로 저항대는 뭐만 하면 그만이라고요? 뚫으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 저항대는 뚫을 명분만 있으면 아무리 저항대가 강력해도 매수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 충분히 이 강력한 구름대와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바꿀 만한 저력과 성장성과 그 다음에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매수를 한다면 시간은 조금 걸릴진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림텍과 유니캐스트가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캠트로닉스를 이제 볼 건데 사실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간 기업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유니캐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게끔 시가총액이 마찬가지로 3천억대예요. 다만 이 기업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3천억 후반대에 위치해 있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연간 순이익이 180억 정도가 나온 기업입니다. 올해는 매출액도 좀 늘었고 영업이익도 거의 400억 수준으로 거의 2배가량 영업이익 퀀텀 점프를 했어요. 순이익이 뭐 180억 정도였는데 올해 거의 한 280억 정도 수준으로 300억 가까이 예상이 됩니다. PER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15배 이하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유니캐스트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올 초까지 굉장히 큰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 주가 수준이 대략 15,000원에서 18,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회복한 요 정도 주가 수준부터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계산을 가정을 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아름다운 조정 딱 중간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눌릴
눌림목으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실적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크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술적 반등도 얼마든지 가시화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순이익이 8억이 나오던 기업이 올해 1분기 무려 71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순이익 성장세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니만큼 캠트로닉스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원래 협진화학으로 화학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캠트로닉스라고 해가지고 IT 기기 관련주인가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좀 근본은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 업종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 대상 종속에서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외형 확장 수준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진세미캠이나 아니면 이제 KCC, 삼화페인트, LG화학 같은 이제 파트너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케미컬 화학 제품들이라든지 상품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UTG라고 그러죠. 이번에 울트라 싱글레스라고 해가지고 UTG가 OLED 이슈랑 같이 동반되면서 부각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 자체가 스마트폰 업황이나 아니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쪽으로까지 이제 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플렉서블 기기 수요가 만약에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OLED 시장도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UTG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이 기업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크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또 엮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충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애플카라든지 마그나 합작이라든지 LG 이런 이제 자율주행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아직은 2차 전지가 좀 강한데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 상황에서의 이제 실적 예상 상승치를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DMS를 볼 건데요. 이 DMS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차례 이제 상승 랠리를 작년에 크게 보여줬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눌림목을 보여준 자리예요. 제가 이제 눌림목을 참 좋아하죠.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방금 기업 유니캐스트나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하고는 좀 다른 게, DMS 같은 경우에 이미 추세 전환까지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로 캔들이 일단 올라왔어요. 구름대 돌파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거나 상방 랠리를 보여주면 전환선이 이제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설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DM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공정, LCD와 OLED 공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세정 장비와 야객 장비다.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이게 이제 주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향 매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현재 2천억대입니다. 2천억 초반. 지금 현재 주가가 솔직히 시가총액을 보면은 2천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순이익이 작년에 무려 400억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재작년만 하더라도 172억 정도 나왔고 16년도에 360억까지 나왔던 기업인데, 사실 좀 아쉽긴 해요. 16년도에 360억 정도, 400억은 안 되지만 요 정도 수준까지 나왔던 기업인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순이익 침체기가 있었고 실제로 매출의 외형도 지금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가 작년부터 이제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순이익 역시 회복기가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작년에 써줬는데 조정이 지금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에 좀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 예측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순이익이 77억으로 이미 확정이 됐고요. 작년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OLED 슈퍼사이클이 이제 또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도 강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 보여준 이 강력한 거래량과 시세가 저는 1차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거래량을 죽이면서 장기간의 이제 조정에 돌입했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가총액 2천억도 정말 싸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400억이 나왔는데 멀티플로 10배만 줘도 4천억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PER이 5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올해
200억이 나온다 해도요 10배예요. PER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다시금 10,000원 이로 도약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엔지인데, 민엔지는 제가 세틀뱅크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민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유튜브에서 공개해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수익 내고 계실 겁니다. 연일 신고가 쓰고 있죠, 민엔지. 역시 단타장인 종목은 오래 두고 보면 정말 사골곰탕처럼 푹 고우면서 수익률을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줘요. 제가 이거 민엔지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대략 뭐 18,000원 막 이런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닌가? 뭐 이땐가 뭐 그래요. 하여튼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느덧 벌써 이제 22,500원이니 뭐 22,000원대까지만 올라가고 있죠. 주가 뭐 어림짐작으로 대충 찍어봐도 지금 뭐 20% 이상은 쭉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2,800억이 안 돼요. 2,700억대입니다. 근데 순이익은 작년에 거의 300억에 육박했고요. 올해는 300억을 당연히 넘어가겠죠. 34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멀티플 10배만 줘도 3,400억이 돼야 돼요. 더 가야 됩니다, 민엔지. 지금 달리고 있는 말인데 훨씬 더 달려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민엔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400억, 내후년에 500억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 멀티플 10배만 줘도 5천억입니다. 5천억. 절반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가가 얼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완전 신고가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33,000원도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40,000원까지도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엔지는. 사실 이런 실적적인 과실을 이제 우리가 좀 노려볼 때가 된 만큼이나 부채 비율도 지금 45%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2,600억 정도, 거의 시가총액 수준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사실상 이번에 뭐 IT 서비스라든지 세틀뱅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는 사업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민엔지는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지금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얼마든지 지금 투자해도 해볼 만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메리트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매매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세틀뱅크의 대주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틀뱅크 성장세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민엔지라든지 세틀뱅크의 이제 동반 성장세를 우리가 기대해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랠리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휴대전화 이제 로그인할 때 간편 로그인이라든지 뭐 로그인 플러스 이런 이제 매출을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라든지 실제로 국내 통신 3사 KT, SKT, LGU 플러스랑 제휴를 맺고 있는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조 자체가 저는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사업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외형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KC랑 K스택인데 이거는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KC랑 K스택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KC는 지금 현재 월봉상 신고가를 쓰다가 딱 눌림을 주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고가 쓸랑말랑 할 때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주가 쫙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나와서 전고점 부근 지지받고 있어요. 여기가 전고점이죠. 저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어느 정도 냈을 수도 있고 아직도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들고 계신 분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훨씬 더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매수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반등 주려고 하니까 지금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순이익이 574억, 그리고 재작년에 570억, 그리고 2018년에 2,000억, 그리고 17년도엔 850억 정도로 매년 500억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기업. 많이 나오면 850억, 2,000억까지도 터지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죠? 3,500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평균 잡아서 아무리 못 나와도 500억은 넘어가는 기업인데 순이익이 600억 조금 안 되게 나오는 기업인데 못 나올 때도. 근데 이런 기업이 멀티플 570억 10배만 줘도 5,70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3,500억이에요. 잘 나올 땐 2,000억도 나오는 기업인데 순이익이. 부채 비율은요? 당연하죠. 말해 뭐합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30%대예요.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PER이 막 5배, 7배 이래요. PBR 당연히 1배수 이하고요.
배당도 조금씩 줍니다. 장기 투자에도 손색이 없는 기업이에요. 저는 이 기업이 만약에 폭락한다? 당연히 이제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아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C 같은 경우에는 실적 깡패기 때문에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KC는 그래도 모회사라서 조금 재미없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좀 탄력적으로 하는 걸 원하신다 하면 K시텍이 자회사거든요. K시텍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K시텍을 한번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가총액도 더 높죠. 6,400억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D램이랑 낸드양 CMP 장비 공급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한다. SK하이닉스양 클리닝 장비 공급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랬죠. SK하이닉스의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추후 이제 성장세도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D램 교체 주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매출 구성이 지금 70%가 넘어가는 수준, 그리고 나머지도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만큼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랑 반도체에서 간다? 사실 저는 굉장히 성장이 안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이니만큼 실적은 현재 순이익 뭐 100억대를 달성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500억대, 300억대, 400억대, 올해부터는 500억, 내년엔 600억대가 예상이 됩니다. 멀티플 10배만 줘도요 6천억이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보다 충분히 신고가 랠리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무적인 부분보다 성장성이 KC보다 K시텍이 훨씬 뚜렷하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이 고점, 여기를 지금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밑에 침체되어 있다가 딱 돌파해주는 시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 현재 어마무시한 도약을 저는 앞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총액 6천억, 저는 한 1조를 바라봐도 좋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K시텍을 한번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한솔재지를 이제 볼 건데, 한솔재지는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솔그룹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너무 좋은데 잘 못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드디어 보시는 바와 같이 월봉상 강력한 매물대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연두색 색깔 선, 요 60선을 이번 달에 8월 달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요. 이제 이 60선 아래로 떨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대 초반이거든요. 작년에 순이익이 6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10배만 멀티플 줘도 6천억 나와야 돼요. 이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은 더 올라야 돼요. 올해는요 610억 예상되고요. 내년엔 무려 760억이 예상됩니다. 내후년엔 800억대까지도 올라가요. 이게 830억이면 멀티플 10배 주면 8,300억이 돼요. 지금부터 주가 2배는 올라가야 됩니다. 한솔재지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주봉상 이미 빨간색 선 위로 가고 검정색 선 아래에 있죠? 지금 이미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현재 구름대 돌파한 지 오래고 주봉상 120선, 회색선 여기 지지받치는 라인이기 때문에 딱 지금 구간이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횡보해주면서 전고점 돌파해주는 구간, 굉장히 상징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솔재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강력한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 한솔재지는 빨리 갈 수도 있다. 굉장히 빠른 템포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느리게 갈 수도 있는데 이미 거래량 동반한 슈팅이 오늘 나와버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좀 질질 끌다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빨리 갈 가능성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우 DSP인데, 영우 DSP는 이미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제 엄청난 이제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오늘 윗꼬리 달고 조정이 좀 세게 딱 나와줬어요. 저는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이탈하지 않은 현재 영우 DSP,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긴 추세를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 상장하고 나서 대세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어마무시한 낙폭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이제 9,000원대부터 700원까지 떨어지는 미친 폭락을 보여줘요. 그만큼이나 영우 DSP가
UDSP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던 기업입니다. 순이익이 계속 이제 줄어들었고요. 적자가 상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채 비율이 보이십니까? 부채 비율이 13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거 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때 동전주 700원대까지 간 겁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망할 뻔한 기업이 살아나면 어마무시하게 가는 겁니다. 부채 비율 1300%에서 어떻게 됐죠? 기사회생했어요. 400%대까지 줄였고요. 작년에는 부채 비율을 100%대까지 줄였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던 순이익을 작년에 간신히 이제 흑자로 돌렸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흑자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400억대, 2,500억대 매출이 나오던 부분에서 안 좋던 사업 부분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영호 DSP가. 그래서 올해는 매출도 1,500억대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역대급 영업이익인 170억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당연히 낮아요. 1300억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회복기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회복기에 있는 상황에서 상장 이래 역대급 거래량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상장 이래 최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영호 DSP가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 암흑기를 지내서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도약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 현재 이 박스권에 위치해 있죠. 이 구간을 도약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3,000원 구간을 도약하려고 하는 시점. 충분히 저는 공격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호 DSP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만 보더라도 OLED랑 LCD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군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서 OLED랑 LCD 검사 장비를 지금 테스트하는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턴키 방식이 뭐냐면 키를 넣고 돌리기만 하면 알아서 다 작동하게끔 모든 거를 다 세팅을 해놓은 걸 턴키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로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작동만 시키면 된다라는 턴키 방식의 아주 편리한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영호 DSP입니다. 그래서 주력 장비가 이제 셀이랑 모듈을 검사하는 AVI, 그다음에 ACA, MVI, AOT 이런 거를 이제 셀과 모듈의 불량 픽셀을 검사하는 패널 제조 공정의 이제 필수 이제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이 이제 상장한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성장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고, 이미 거래량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한솔재지나 이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영호 DSP도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 총 10개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솔직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도 물론 이제 있었지만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기업들 있죠. 단타 사냥꾼의 어플에 가보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들을 여기다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뭐 사진이랑 사업 분석, 기술적 분석, 재무 분석 모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호 DSP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민엔지라든지 과거에 이제 했었던 나스미디어, 뭐 세틀뱅크 많이 있는데, 또 이제 말씀드렸던 뭐 한솔재지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림텍도 여기 있고, EM텍도 여기 있고, 또 추가적으로 유니퀘스트도 여기 있고요. 캠트로닉스도 여기 있고, 영호 DSP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린 기업들 가격 전략도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단타 사냥꾼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여기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애플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단타 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타 사냥꾼을 입력하시고 단타 사냥꾼 어플을 클릭해 주시고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단타 사냥꾼 어플을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 사냥꾼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겠고, 여기에 제가 무료 추천주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가격 전략이랑 자세한 브리핑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박을 내줄 수 있을 만한 탑 10 기업을 준비를 했고요. 꼭 이 기업들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좌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딱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싹 다 매도 쳐버리고 이 10개 종목 지금 다 편입하면 저는 계좌 최소 약 50% 수익에서 2배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탑 10 기업들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10개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쏙쏙 골라가지고 한 5개 정도만 편입해도 10개 다 너무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5개만 편입해도, 골라서 편입해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단타 사냥꾼 어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다운도 무료입니다.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무료 추천주로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고, 여기에서 매도 타이밍 오면 제가 또 알람도 보내드려요. 여러분들 까먹지 말라고. 그럼 알람 확인하시고 스마트폰으로 매도하시면 돼요. 매도 타이밍 오면 제가 알람까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껴놓고 아껴놨던 보물상자 같은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들을 공개한 거니까요. 솔직히 무료로 이제 또 시청하신 만큼 좋아요와 구독 밑에 댓글까지 이 부분은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한 번씩 남겨주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